영화가 끝나고 난 뒤 영화관 주차장에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관 주차장에서 지금 우리 벌써 여섯 번째 특집인데 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우당탕 쿵탕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수지 김백삼. 저는 진행을 맡은 임원승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며칠 만에 만났죠? 3주 만에 만나는 건가? 아닌가? 2주 정도 됐나?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쵸?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제가 진짜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되게 간신히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약속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같이 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혹시 앞에 뭐 써놨어요? 어디 예의- 보고 읽는 것처럼.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평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해요, 사실. 엄청 바빴어요? 승우님만큼 바쁘진 않고요. 저는 뭐 하면서 그냥- 바빴어요? 저는 저 개인적인 일로 좀 바빠가지고 아, 항상. 네, 네. 맞아요. 요즘 식물 가꾸고. 네, 뭐요? 식물 가꾸고. 식물 가꾸고 네, 식집사니까. 운동하고. 음. 네,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식물들은 사실 지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거실에다 그냥 내놓으면 네. 알아서 햇빛 쬐을 때 쬐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봐줘야 돼요. 애들이 햇빛을 잘 받고 있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물이 필요하진 않은가?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들여다 봐줘야 되고요. 최근에 또 새로운 친구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친구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한 네 친구가 들어왔거든요. 네, 네. 하나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걔도 어. 파키푸스라는 종이고요. 네. 되게 약간 나무같이 생겨가지고 네. 조그마한 분재처럼 생겼어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무늬 고스턴 고사리라고 네, 네.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되게 풍성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좀 지겨워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재밌어요. 성격은 어때요? 그 친구들? 그 친구는 약간 지랄 맞아요. 어떤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순둥이는 아니고요. 살짝 예민이. 근데 엄청 예민이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지랄 맞는 건 조금 제가 과장을 했고 네, 네. 살짝 조금 까탈스러운 정도? 네, 하지만 커버 가능한 정도? 호불호가 명확한데 그렇게 막 지랄 맞진 않다. 네, 그렇게 지랄 맞진 않은. MBTI는 뭐예요? MBTI는 제 생각에는 ISFJ?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잘 몰라요. ISFJ.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 저는 그 최근에 비디오 프로덕션을 맞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조그맣게 시작해서 재밌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실. 멋있으세요, 진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빠요. 바쁘고 또 정신없습니다. 주말에도 일할 때도 많고. 네. 어제 또 새벽에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요즘 그 영상 제작자 말고도 네. 약간 연기를 하신다고 배우로서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고 친한 형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데뷔. 데뷔한 거죠. 근데 애진작이 하셨죠, 데뷔는. 그죠. 그 조매랑 뮤비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감독님한테 칭찬받았거든요. 잘한다. 뿌듯하셨겠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내후년에는 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네, 어떤... 칸이나 오스카에서 황금 굴비상.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황금 굴비상. 황금 약간 굴비상. 한국의 굴비가 스폰서로 들어갔나 봐요. 네, 영광에서 영광군에서 스폰서. 황금의 영광 굴비상. 네, 스폰서 바이 영광군. 어쨌든 제가 오늘 무슨 영화를 봤죠? 저희 오늘 해피엔드를 봤습니다. 네오 소리?
네오소라 감독님, 신예 감독님인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그죠? 네. 네오소라 감독님의 해피엔드 영화 보고 왔습니다. 네. 누가 픽했죠? 저요. 네, 김자수님이. 네, 김수자님이 고른 해피엔드 보고 왔습니다. 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저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좀 기대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네오소라 감독님이 류이치 사카모토 님의 아들이에요. 아, 정말? 네. 오. 그래서 성이 다른데. 저도 왠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시죠? 네오소라? 네오소라. 이름도 네오소라야. 신기하다. 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분이십니다. 오,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의 영화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궁금했어. 조금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요. 일단 저는 오프닝 OST부터 확실히 좋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 좋더라. 이게 진짜 약간 음악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오프닝 음악부터가 확 몰입을 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음악을 되게 잘 썼다는 느낌이 들었어. 맞아. 음악과 그런 어떤 소리? 맞아. 소리에 되게 좀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에무시네마에서 봤잖아.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중간에 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진짜 영화관이 쥐죽은 듯이 조용한 맞아. 거야. 사람 없는 것처럼. 아예 사람 없는 것처럼. 그래서 와, 팀워크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저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마조마한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소리 낼까봐? 내가 소리 낼까봐. 누구라도 소리 낼까봐. 그래가지고 조용히 오히려 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숨 죽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무시네마의 관객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테크노 음악들도 다 좋았어. 테크노 노래도 다 너무 좋았어. 그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그 DJ가 실제로 DJ더라고. 본인 역할로 나왔더라고.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DJ가 나오더라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읊어볼까요? 저희가? 좋아요. 네.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어떤 청소년들이 이제 클럽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장면에서 시작해요. 맞아요. 그 주인공 청소년들이 있어요. 맞아요. 5명이죠. 이름은 코우, 유타, 밍, 톰, 아타. 이렇게 5명. 그 5명이 어두컴컴한 도쿄의 어떤 그 뒷골목에 있는 클럽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걔네들 진짜 대단한 게 교복을 입고 어떻게 클럽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좀 노력이 없는 거야. 성의가 없는 거지 들어가려고. 그리고 가드가 당연히 안 들여보내주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치, 어떻게 들여보내줘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투톱 주인공 유타와 코우 그 두 사람이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그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테크노 노래를 틀고 있는 DJ가 있고 아무튼 레이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다 경찰이 들이닥치죠. 그쵸. 막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도망가.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데 유타만 혼자 남나요? 그 음악을 트는 DJ와 유타만 혼자 남아있어. 맞아. 방해받지 않고 그 음악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는 그런 느낌으로 막 옆에서 코우가 나가야 돼 이러는데 유타만 혼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그치. 경찰의 어떤 그 통제에 따르지 않고 시스템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그 DJ와 유타만 그 플로어에 남아서 맞아. 막 노래를 막 레이빙을 막 열심히 이러면서 막 노래를 막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죠.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한 명씩 신원 확인을 해요. 맞아요. 신원 확인을 하는 장면에서 유타는 일본 사람이야. 맞아요. 일본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코우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약간 태도가 달라. 경찰의 태도가 다른 거를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요. 맞아요. 통행증, 외국인 등록증, 특별 무슨 영주권 왜 없냐?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게 왜 없냐? 물어보는데 보여줘라. 나 그거 소지할 의무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애들을 만나서 도망쳐요. 애들을 다른 3명이 도와줘가지고 다 같이 막 도망가. 맞아. 네, 이제 학교로 가죠. 맞아요. 학교에 있는 동아리 방으로 가죠. 동아리 방에 들어가서
클럽에서 그 DJ가 줬던 USB를 꽂고 막 엄청 같이 웨이빙을 막 해. 노래를 막 틀어. 그래서 DJ 꿈나무들의 그 실력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하면서 심지어 동아리도 음악 연구 동아리? 약간 그런 거였어. 음악 연구 동아리에 5명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이제 작은 미니 파티를 하죠. 약간 미니 클럽 같이. 미니 클럽 같이 파티를 하는데 집에 가려고 하던 찰나에 교장의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걸 본 거야. 맞아. 약간 무슨 제트카? 전 뭔지 몰라요. 그게 그런 차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차예요. 그게. 아, 그래요? 그 닛산에서 나온 Z거든요. 막 350Z 막 이런 차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성능 좋고 막 Fast and Furious도 나오고 막 되게 유명한 차예요. 그런 어떤 스포츠카계. 근데 이제 그 차를 학교 안에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애들이 저걸 보고 어떻게 해볼까만 소곤소곤해. 애들이 아주 장난을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안달이 나 있어. 완전 반항기 넘치는 그런 꼬마 애들이에요. 특히 유타가 약간 항상 뭔가 재밌는 것을 하고 싶어 해. 맞아. 그래서 저 교장의 차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로 어떤 재밌는 장난을 할 수 있을까. 맞아. 또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타와 코우가 같이 작당 모의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그 차에. 그리고 도망가. 그러고 도망가. 새벽에.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학교에 가죠, 애들이. 그쵸. 학교에 가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학교가. 학교 다 뒤집어졌어. 경찰 막 부른다 그러고. 맞아. 학생들 다 막 찍고 있고. 맞아. 이제 우리도 차에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다들 학교가 뒤집어졌을까 하면서 이제 같이 보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슉 벽을 지나서 차를 포인팅하는데 이거 말하지 말아볼까? 직접 보시라고? 직접 보시라고. 차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생각도 못해줘. 나 진짜 너무 웃겼어. 근데 나는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노? 맞아. 어쨌든 어떻게 되었어. 그지. 교장의 차를 테러를 한 거죠. 네. 교장이 빡쳤어요. 완전 열받았어요. 학교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죠. 범죄 행위와 학생들의 안전과 뭐 그 여러 가지 재산 같은 걸 지키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 세큐리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파놉티라는 CCTV를 통해서 AI가 학생들이 벌점을 받을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도입을 하죠. 그렇지. 카메라가 계속 보고 있고 학생이 무슨 짓을 하면은 그 행동을 분석해서 벌점을 때려. 맞아. 근데 그리고 그거를 그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엄청 커다란 스크린에 보여줘. 맞아.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장면. 막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대고 뻑키로 했는데 그게 이제 찌징찌징 해가지고 하면서 오징어 게임에 나온 영희처럼 팅팅팅 하면서 그걸 딱 찾아가지고 벌점 10점 막 이렇게 매기는 거야. 그 시스템 이름이 파놉티코인가? 아무튼 그런데 파놉티였던 것 같아. 파놉티. 근데 이제 그게 그거잖아요. 파놉티콘이잖아요. 네. 죄수들을 감시하는 그 네. 시스템인 거잖아요. 사실상 학교가 감옥이 된 거죠. 그니까. 학교가 감옥이 된 거야. 학생들이 죄수가 되고.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선생이라는 간수에게 감시를 받고 졸업이란 해방을 기다린다. 그쵸. 딱 그 꼴이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모든 행동들이 다 감시당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쵸. 한편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되게 시끄러워. 맞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 나라 특성상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위험하다는 핑계로 총리가 이제 시민 전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높이려고 해. 근데 만약에 시민 전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높인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 약간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죠. 이제 자기가 이제 일본인인 사람들은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뭐 재외국무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총리였어. 그렇지.
안전이라는 그 핑계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게 되게 비슷한 사건이 학교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신문을 봤잖아요. 그 교장 차 사건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코우랑 유타가 같이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교장이 그 둘을 의심은 해. 그렇죠. 근데 물증이 없어.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약간 교장이 모두가 있는 앞에서 그 코우, 제일 한국인인 그 코우를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했나? 막 이런 차별하는 발언을 했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교장 몇십 년 해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서 아는데 너 같은 백그라운드 가진 애들은 문제를 꼭 일으키더라. 그래서 나였어도 진짜 개빡칠 것 같은 그치.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이잖아 이게. 맞아. 아무 말 못해. 빼도 박도 못하게 얘네가 하는 일이긴 하잖아. 근데 사실은 좀 화가 나는 지점이긴 하지. 그쵸. 일반화를 당한 거니까. 어쨌든 그게 되게 웃기는 지점이었어. 진짜 교장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맞긴 맞아. 맞아. 얘가 하긴 했어. 맞아. 근데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어쨌든 의심을 벗어나죠. 어쨌든 범인을 못 증거가 찾아.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벗어나지. 벗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같은 반에 좀 되게 조용한 여자애가 있었어. 코우랑 엮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맨 처음에 코우랑 유타의 친구 그 5명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그냥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맞아. 아 나는 나중에 경찰하고 싶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장난으로. 근데 맞아요. 거기서 갑자기 다들 그냥 쉬는 시간처럼 각자 알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얘한테 경찰은 부자와 지배자층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일 뿐이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해. 하수인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 하수인이라고 했나? 맞아. 폄하하는 얘기를 했어. 그치. 경찰을 폄하하는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코우가 그 친구를 딱 보게 되면서 그 친구가 눈에 들어와. 그렇지. 그래서 저런 친구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에 무슨 유타랑 코우랑 같이 무슨 음식점에서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를 마시는데 맞아. 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총리를 반대한다고? 맞아. 총리 맞죠? 맞아요. 총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에 같이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해. 맞아. 후미. 맞아. 후미를 발견해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저 여자 되게 강단 있다 이러면서 약간 관심을 가지게 돼. 근데 심지어 그 시위가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 뭔가 재외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총리를 내가 왜 지지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식의 그 시위였어. 그러니까 맞아. 코우는 더 관심이 갔겠지. 그렇지. 자기 얘기니까. 맞아. 본인도 제1 한인이니까. 어쨌든 그런 데모를 하는 그런 그 집단에 소속돼 있어. 운동권에 소속돼 있었어. 후미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또 하던 짓 계속 그대로 해요. 나 담배 피고 뭐 지들끼리 놀고 막 이러는데 맞아. 이제 코우가 약간 생각의 전환이 생긴 거야. 그래서 뭔가 나도 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후미가 자기가 가는 그런 모임에 코우를 데리고 가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선생님도 있었고 그렇죠. 그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 또래 친구들과 살짝 안 놀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시위 쪽에 생각이 좀 더 기울게 되면서 너네 그렇게만 살 거냐 그렇게 즐기고만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코우가 유타한테. 그렇지. 막 엄청 사실 같이 놀던 5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스템에 굉장히 반항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 반항심을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유희에만 썼던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뭐 지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코우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 내가 시위를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바꾸면 내 삶도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코우는 좀 약간 느낀 거죠. 그 어떤 후미와 선생님의 어떤 그런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느끼게 되면서
유타와 코우가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데 네. 코우 눈에는 유타가 좀 안 이꼬아 보였던 것 같아. 계속 똑같이 철 안 들고 혼자만 그냥 좋은 거 하면서 놀려 그러고 맞아. 너 그렇게만 살 거냐 막 이러면서 살짝 뭔가 틀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죠. 맞아요. 그 관계가. 어쨌든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왜냐면 자기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친구는 그런 거에 되게 무관심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답답했겠죠. 그렇죠. 심지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맞아. 친구는. 그 친구는 되게 부유해 보이는 친구였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정 자체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뭐 시선이 넓어지면서 본인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서로 우정에도 살짝씩 금이 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그 5명이 같이 꾸려나가던 그 동아리방이 털려 있는 걸 발견해. 맞아. 안에 막 디제잉 머신도 있고 막 우퍼도 있고 기계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야. 어느 날 동아리방에 가니까. 맞아. 막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너네 동아리방 우리 이제 해체하겠다. 그래서 너네 기계들 다 우리가 압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너네가 만약에 쓰고 싶으면 하루 전에 와가지고 그 신청서를 쓰고 빌려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명분은 뭐였냐? 안전이었어. 역시나 오래된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불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일과 시간에 미리 사전 허가를 통해서만 그 기계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유타도 약간 느끼게 된 거죠. 어떤 이런 시스템의 통제와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세계를 지금 완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타가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 눈치를 챘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유타의 그 불편함도 야기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은 그 스피커를 다시 갖고 오기 위한 비행을 또 저지르죠. 맞아. 그 감시 체계를 피해서. 감시 체계를 피해서 막 카메라도 가리고 막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막 뭔가 이렇게 기지개 펴는 것처럼 그래서 카메라 가리고 너무 얄팍해. 애들이 바보 같아. 애기들이잖아. 애기들이니까 진짜 그게 너무 귀여웠어. 그러면서 이제 막 스피커를 갖고 도망쳐. 또 학교 밖에 있는 아지트에다 갖다 놓죠. 거기가 그 처음 장면 나왔던 그 클럽이 있던 곳.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 놔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음악을 즐기죠. 음악을 막 즐기죠. 그런 중에도 코우는 한 번씩 그 시위하는 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시위하는 팀에 계속 참여를 해요. 그렇게 시위에 막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그 선생님이랑 그 훔이라는 친구랑 같이 시위에 막 같이 참여를 하다가 지진 경보가 막 울리면서 막 난장판이 돼. 그냥 막 개혼란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서 경찰이 카오스 안에서 경찰이 막 진압을 막 하고 평화 시위였는데 완전 평화 시위였는데 경찰이 막 되게 강경 진압을 하고 그 선생님과 그 훔이랑 코우가 그 시위에 가담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쵸. 네, 경찰이 학교에 연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한 거지. 그쵸. 그래서 학생들 2명은 자기가 시위에 참여한 거는 자유의지의 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안고 제가 데리고 간 거다. 애들은 냅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선생님이 결국 학교를 나가게 된 것 같아. 교장 선생님이 코우한테 그런 말을 하지.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장학금 그런 거 없다. 그 첫 번째 때 그 얘기했어. 첫 번째 때? 근데 어쨌든 이때 한 번 더 협박을 해. 너 이렇게 하면은 그 재외국민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 자유를 완전히 앗아가 버리는 거죠. 완전 겁주고 얘 입장에서 이거 활동 이어나가기 되게 어렵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코우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 그 학생들의 부모님이 오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달랐어. 훔이의 엄마는 오자마자
저 선생님 뭔데 우리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시위에 참여시키냐 이랬는데 그 코우의 엄마는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라고 맞아. 얘기를 해. 후미는 완전 일본인이죠. 완전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코우는 제일 한국인이어서 외국인 신분이었던 그쵸. 거지. 근데 후미 엄마는 완전 저 선생 뭔데 뭐 이런 데모에 학생들 데리고 나온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완전 그 코우 엄마는 죄송하다고 머리를 바로 이제 숙이죠. 여기서 이제 시스템에 뭔가 들어가려고 용을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런 차이가 입장 차이가 딱 드러났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과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너무 드러났죠. 맞아요. 코우 엄마랑 코우랑 집에 같이 걸어가는데 막 둘이 말다툼을 해요. 막, 너가 이러면은 너 일본에서 쫓겨나는데 너 계속 이러고 다닐 거냐. 코우는 난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 왜 엄마는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냐. 엄마는 왜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냐. 근데 엄마는 또 나는 내가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다. 편한 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그 뭐랄까 자경단이라고 할까? 그 뭔가 순찰대? 동네 순찰대? 안전기가 순찰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여기가 요즘에 이 동네도 치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내고. 맞아요.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체가 되죠. 그쵸. 원래 담임 선생님의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반장이 경례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마 나한테 안 해도 돼. 나한테 안 해도 돼. 앉아 하지마 이렇게 하는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교체가 되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새로 온 담임 선생님은 5명의 동아리방을 박살낸 그 못된 선생이었던 거야. 이제 그 선생은 완전 인사를 칼같이 시키죠. 완전 칼같이 시키지. 거기서 성격이 딱 드러나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학생들이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은 특강 선생님을 모셔왔다 이러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자위대 군인이 들어와요. 졸라 귀엽게 생겼어. 잘생겼어. 애들이 다 그 얘기를 해. 어쨌든 자위대 군인이 오늘 좀 그 뭐 지원자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할 테니까 국가 안보 관련 수업이 있겠다. 국가 안보 관련 특강이 있겠다 이러면서 일본 국적이 아닌 학생들은 잠깐 가서 자습을 하고 있도록. 맞아. 그래서 일본 국적이 아닌 애들을 골라내는데 개 많아. 졸라 많아. 진짜 많아. 맞아. 나 충격 먹었어. 거의 반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 2번, 3번, 7번, 9번, 11번, 12번, 13번, 15번. 졸라 많아. 한 절반은 완전 일본 국적이 아닌 거야. 그 반의 절반은. 애들 개빡치지. 우리도 듣고 싶다. 일본에 관한 거면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무슨 약간 잠재적 범죄자처럼 너네는 이걸 들으면 안 된다. 일본 국민만이 이걸 들을 수 있다. 이러면서 걔네들을 내쫓아내죠. 뭔가 약간 일본인만 들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들렸냐면 미묘하게 이렇게 가르는 느낌이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너넨 일본인이 아니라서 들으면 안 돼! 하는 느낌보다는 이건 뭐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일본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너네는 자습해. 이런 느낌이었거든. 나는 약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어쨌든 군인이 왔다는 건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국가와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너희들은 이게 보안 사항과 비슷한 거여서 너네들은 알아서는 안 돼. 그래서 너네는 나가야 돼. 난 약간 이렇게 들렸어.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죠. 어쨌든 그 학생들 둘로 갈라서 이쪽은 듣고 이쪽 못 듣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그것부터가 차별인 것 같아. 그렇지. 이거부터가 너무 그걸 차별인 골라내는 것부터가 학생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쟤는 일본인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진짜 무슨 이렇게 골라내서 선별하는 것처럼 그 얘기하는 그 장면도 전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꼈어요. 되게 폭력적. 공개적으로 그것도. 어쨌든 그런 어떤 차별을 겪고 애들이 빡치고 교실 밖으로 나가죠. 교실 밖을 배회하고 있는데 얘들아 저것 봐 하고 스크린을 봐요. 교실 무단 이탈. 이걸로 쫓겨난 애들이 벌점을 3점씩 다 받은 거야. 빡치지.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벌점도 받아. 그러니까 진짜 개빡쳐가지고 교장실을 달려가죠.
근데 그 전에 그 애들이 교실에서 쫓겨날 때 그 후미도 같이 빡쳐서 나가요. 맞아요. 후미는 일본인이라서 참여해서 같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벌점을 받은 다음에 애들이 자습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 시스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서 애들이 하게 되면서 일본인의 국적이 없는 친구들끼리 저 시스템 바꿔야 된다. 우리 교장한테 가자. 이래서 이제 교장실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 문을 다 열었는데 파놉티콘을 도입하고 나서 학교가 너무 좋아졌다. 이러면서 취재를 기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파놉티콘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맞아.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죠. 저희 뭐 학교 운영의 방식에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온 거죠. 학생들이. 교장이 이제 완전 당황해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자들 내보내. 저희는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자들 막 내보내고 맞아. 제 교장실 문을 닫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 체제를 바꿔달라 아니면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하면서 교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집단 점거 농성을 하는 거지. 들어갔죠. 맞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층 학생들은 이제 안에서 점거 농성이 들어가요. 네. 그러고 이제 코우는 근데 거기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왜 안 했죠? 송별회가 있었던 것 같아. 외국인 맞아요. 톰이 미국에 돌아가게 돼가지고 톰을 이제 송별회를 한다고 참가를 안 해요. 농성에. 농성에 참가를 안 하죠. 안 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5 친구들이 유탄의 집에서 놀아. 막 젠가도 하고 노는데 코우가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살짝 이제 그 파티가 약간 잦아드는 것 같으니까 톰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학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톰이 먹을 것들을 이제 좀 싸줘서 그 먹을 것을 들고 이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죠. 왜냐면 그 친구들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맞아. 이제 아직 코우가 도착하기 전에 이제 교장실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 한편 교장실에서는 점점점 코우는 가는 중. 코우는 가는 중이고 음식을 막 바리바리 싸서 가는 중이고 그 한편 교장실에서는 이제 교장의 비서 같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도시락 같은 걸 엄청 싸왔어. 그래서 그 교장한테 줘요. 완전 고급 도시락. 그걸 펼쳐보니까 완전 고급, 완전 일식 그 스시 도시락인 거. 근데 그것도 되게 많이 싸왔어. 그래서 교장이 그걸 펼쳐가지고 야, 너네들도 먹어야지 농성하지. 이러면서 괜히 챙겨주는 척을 해.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거니까 먹어. 이러면서. 주는데 학생들이 안 받죠. 안 먹으려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 너무 배고픈데 참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안 받으니까 교장이 점점 빡쳐가지고 안 먹으면 퇴학이다. 먹어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더 겁나가지고 한 걸음 더 물러나요. 그래서 안 먹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학생들 중 한 명이 겁나서 도시락을 받죠. 나 퇴학당하기 싫다. 근데 이제 후미가 그거를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 맞아. 난 그 남자애도 되게 불쌍해. 그러니까 후미 캐릭터도 어쨌든 그런 반항을 하는 캐릭터긴 하지만 그 방식이 좀 폭력적이어 보이긴 했어요. 저는 어쨌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 있는 게 그 나이대여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러고 이제 그 스시 한바탕이 벌어지고 나서 코우가 도착하죠. 그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애들이 진짜 약간 웅성웅성. 이제 그 학생이 나 자기 퇴학당하기 싫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와중에 문을 딱 열었는데 밖에 코우가 김밥 들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학생들 다 김밥을 받고 살 것 같다. 존맛이야. 입에서 녹아. 살살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카시아 향기가 나고 이러면서 막 맛있게 김밥을 먹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장은 진이 빠지죠. 이제. 맞아요. 교장이 그걸 재검토하겠다. 학생들을 풀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식이 펼쳐지죠. 졸업식 예비. 졸업식 리허설이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교장이 그걸 얘기를 하죠.
파놉티콘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교장실에 와서 점거 농성을 했었다. 그래, 우리가 이거 파놉티콘 시스템 이거 재검토하겠어. 이거 해제하겠어. 그러나 내 차 이렇게 만든 사람 자수해라. 내 차 그렇게 만든 사람 자수하면은 심지어 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해보겠다. 너네 다수결 투표를 해보겠다. 맞아. 이거였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빡치죠. 농성했던 학생들이. 아니 그냥 그거 해제해준다 했으면서 뭐 조건을 다냐 이런 거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걸 누가 자수하겠어. 그치. 자수할 리가 없잖아. 그러고 있는데 학생들 그 객석에서 한 명이 쓱 일어나. 저는 파놉티콘 좋은데요? 저는 파놉티콘 좋은데요? 저는 안전하게 느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체제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조금 침해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죠. 맞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예방이 된다. 뭐 그래서 범죄가 예방이 된다. 너네들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 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싸우지 학생들 안에서도. 맞아. 막 그래서 두 편으로 아예 갈라져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막 개판 싸움이 일어나요. 거의 국회 수준. 맞아. 좌우로 나뉘어서 막 싸워.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워요. 맞아요. 그 나중에 갑자기 유타가 혼자 뚜벅뚜벅 단상 위에 올라가더니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May I? 네? 교장 선생님이 순순히 비켜줘. 그래요. 넣어서 이러면서 올라가서 마이크를 건네주죠. 이제 그래서 유타가 딱 얘기를 해요. 내가 했는데요? 제가 했는데요. 제가 했어요. 그쵸, 제가 그렇게 했어요, 혼자.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타는 퇴학을 당하죠. 그쵸.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교장실에 불려가죠. 네. 엄마랑 유타랑. 네. 근데 거기서 교장이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퇴학은 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퇴학이 좀 크긴 하지만 그 외에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네. 뭐 차량 파손에 대한 그런 법적인 그런 책임도 안 물었잖아요. 어쩌면 되게 가볍게 넘어간 거죠. 맞아요. 저는 그것도 그 학생이 일본인이어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학생은 퇴학을 당하죠. 그렇죠. 유타가 퇴학을 당하고 감시체제는 없어졌겠죠?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았고 그리고 톰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약간 갈라지는 것 같았지만 또 되게 돈독하게 또 친구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각자 갈 길을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서로. 맞아요. 각자 갈 길을 가게 돼요. 각자 꿈을 쫓게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장면인가요? 네. 육교 위에서 네, 그렇죠.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죠. 5명 친구들 중에서 톰은 미국에 이제 돌아가요. 미국에 돌아가서 대학을 가게 되죠. 이제 나머지 4명 친구들이 육교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눠요. 아타 너는 뭐 디자이너나 해봐. 너 옷 되게 잘 만드는데 디자이너 해봐. 이러면서 서로 꿈을 되게 응원해주고 막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타랑 미는 둘이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유타와 코우만 딱 남아요. 그 장면이 육교가 이렇게 딱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랑 이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딱 있어.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딱 서요. 우리 집에 갈래? 코우가 그런 거. 코우가 그래요. 원래는 유타가 자꾸 코우한테 우리 집에 갈래 이랬었단 말이에요. 영화 초반에는. 근데 영화 마지막에서는 코우가 유타한테 우리 집에 갈래? 하는데 나 집 구해야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둘이 이제 헤어지죠. 그쵸.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사라집니다. 네. 좌와 우로 나뉘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진짜 느꼈어요? 그런 함의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게 있긴 있겠지.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난 그게 완전 가르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어. 그렇죠. 정치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정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걸 저는 일단 느꼈거든요. 어쨌든 네네네. 그 마지막에 되게 그
음악이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두 사람이 이렇게 딱 갈라져서 내려가는데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음악 진짜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뭐 그렇게 라는 끝나는 거죠. 그런 해피엔딩. 또 보자! 약간 이렇게 헤어져요. 맞다네! 이러면서 헤어지죠. 청춘물.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네, 되게 그냥 청춘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나오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사회의 모습을 싹 이렇게 옮겨놓은 느낌이었어요. 그 맞아요. 인물 하나하나가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우리 인간 군상에서 꼭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랑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을 내가 살아볼 수 있어요. 네. 유타가 있고 코우가 있어. 네.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유타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렇죠. 일단 유타가 되게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시스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코우는 눈치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시스템에 있어서. 그게 되게 서글픈 지점이라고 느꼈고. 그니까. 그게 알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얼마나 서러운지 사실 너무 잘 알잖아요. 막 뭐 급식비도 그때는 우리는 걷었었으니까 급식비 이제 안 내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런 게 되게 뭔가 그랬던 거야. 안 내는 걸 들키면 친구들이 얼마나 놀릴까. 맞아. 막 이런 막 그러지. 시스템에 무임승차한다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놀리는 그런 못된 애들이 있었거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 시스템에서 무임승차하고 있고 내가 되게 짐이구나. 아니면 또는 막 시스템의 눈치를 봐야 된다거나 이런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우의 입장이 되게 뭔가 공감도 되고 뭔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코우의 입장이 너무 공감이 되고 그 고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자기가 생각이 많잖아. 심지어 마지막에 자기보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유타가 오히려 더 나서서 시스템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더 생각이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우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유타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좀 솔직히 저도 어떻게 느꼈냐면 유타가 되게 가볍게 사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가볍다는 게 안 좋은 가벼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고민 없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자세가 되게 좋은 자세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도 그냥 별일 엄마가 나 집에서 쫓겨냈어. 그래 나 집 구해야 돼. 이러고 나서 나 집 구하러 가야 돼.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는 모습들이 너무 정말 가볍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게 좀 부러워서 유타의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런 성격과 반대의 성격 있잖아요. 이런 인생 쉽게 사는 것 같은 사람과 좀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걸 놓치면 내가 다시는 여기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이거 놓치면 내가 행복도 놓칠 거야. 네. 앞으로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 별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타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내 생각에 유타가 음악이라는 어떤 그 불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나에게서 모든 것들이 떠나도 음악만은 안 떠날 수 있다라는 거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타가 보면은
다른 것들 막 뺏기고 이런 거에는 별 신경 안 쓰는데 음악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맞죠, 맞죠. 앰프 뺏기면은 진짜 개빡쳐가지고 막 앰프 훔치러 가고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코어가 음악이었던 거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부분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세속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유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망해도 어쨌든 망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기득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에서 어쨌든 난 일본인이고 어쨌든 난 망해도 엄마가 뒤에 있고 엄마가 이제 잘 살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고 자라오면서 사실 차별받을 일이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별받을 일이 없이 살아온 사람의 그 천진난만함 오히려 더 약간 오픈된 마음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더 오픈된 마음 구김살이 없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네. 그런 게 저는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뭐 어쨌든 그 심리는 유타한테 직접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여서 저는 좋았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영화가 되게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상황에 되게 공감이 가는 영화였다고 할까? 어쨌든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의 어떤 공통점은 국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 얼굴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다 동양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뭔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하면은 그게 너무 티가 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화적으로 잘 표현한 설정이 학교였던 것 같아. 교복을 다 입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옷을 입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을 하면 되게 그게 튀어 보여. 아타가 처음에 옷 이상하게 입었다고 벌점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런 것들 보면은 조금만 달라도 눈에 띄니까 뭐 비난받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회를 되게 우화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생존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어떤 다른 나라와의 경쟁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똘똘 뭉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게 맞기는 해. 맞아.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치. 필요 없는 에너지가 소실되는 걸 막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라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떤 새로운 먹거리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감해요. 네. 저는 이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 연출이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친구들이 관찰하면서 흉내내면서 막 놀아. 맞아. 예를 들어서 교장과 학생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네가 나를 외롭게 해서 나는 이 자동차밖에 없었다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두 사람의 실제 대화는 어떤지 모르는 상태로 멀리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두 사람의 실제 대화랑 관련 없이 여기서 감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감시하는 사람 눈이랑 실제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쵸. 이 연출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 눈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교장이 한 말처럼 교장이 내가 교장 일을 많이 해보니까 너 같은 제일 한국인 애들은 막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일으키더라 하는 그 교장의 그 어떤 대사에서도 데이터죠. 데이터로 판단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멀리서 관찰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그런 연출로 뭔가 잘 나타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고 네. 의도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저는 그걸 또 잘 보여주는 연출이
유타가 담배를 피잖아요. 네. 학생들 약간 있는 학교 그 담 사이에서 네네네, 맞아요. 담배를 피다가 그 야구부가 운동하면서 지나가다가 야구부 주장이 와가지고 네. 너 여기 담배 피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유타가 알았어 이러고 이제 유타가 담배를 이렇게 휙 바닥에 버려요. 네. 근데 거기서 야구부 주장이 바닥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담배꽁초를 딱 드는데 그 순간 그 파노티가 그걸 틱틱틱틱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야구부 주장한테 담배 피운다고 벌점을 매겨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놀라가지고 아니 내 거 아니야 이러고 다시 바닥에 던지는데 그거 보고 불법투기로 또 벌점을 매겨요. 그러다가 또 주웠는데 또 담배 피는 걸로 벌점 3점.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 일을 가지고 계속 벌점을 먹는 그러니까 상황이 자기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닌데 그렇지. 그거를 그 시스템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스토리까지 파악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쵸. 그냥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비용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 방법인 거죠. 그게. 그쵸. 그래서 후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상력이 없다. 왜 그 문제를 일으킨다 해서 감시 체제가 생겨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효율성이라는 것이 사실 최상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네요. 하나 보면서. 평점을 매겨볼까요? 네. 저는 10 파노티 분에 15Z? 네. 저는 3코우 점수 중에 3코우. 오. 만점이네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뭔가 더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뭔가 정제된 말로 떠오르지가 않아서 댓글에서 더 같이 얘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이거 보신 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에서 봤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각이 다르고 뭔가 처음에는 아이들 시선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통제는 나쁜 거야. 그런 건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지 않은 시선들도 되게 공정하게 다뤄주긴 하거든요. 옛날에 저였으면 무조건 저 시스템 진짜 부셔버려야 돼. 어떻게 사람들의 자유를 말살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나름 사회화가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대사들도 나오잖아요. 그쵸. 저것도 맞는 말이지. 그러면서 진짜 그 중간을 찾는 게 정말 우리의 영원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계속 경계하고 계속 의심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애정 어린 눈길로 인내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제 결론입니다. 저도 엄청 동감을 하는 게 그 후미 캐릭터가 진짜 하나만 보고 옆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달려가는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예전에 저였으면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일단은 뭔가 자유를 통제하는 모든 것은 나쁜 거고 그런 시스템은 깨부셔야 되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나이가 확실히 들었다고 좀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시스템의 체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파의 생각을 완벽히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맞아요. 정말 약간 인생이란 게 뭔가 시소 같은 데서 맞아요. 이 중간에 계속 이렇게 옮기면서 바들바들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떡하겠습니까? 맞아요. 살아가야죠. 그때그때 실수도 하고 그때그때 뭔가 생각하는 대로도 살아보고 하면서 계속 그 중심점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시소를 잘 타는 것이 맞아요. 저희 배터리가 다 나갔기 때문에 황급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네. 황급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추, 초강추. 네,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그 다다음 주에 또
있겠죠? 네, 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관 주차장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도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한테 네. 약간 그런 거 할까? 끝까지 본 사람 댓글에 포도적 이런 거. 좋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 댓글에 포도 이모지를 포도 이모지를 달아주시면 아 이분 끝까지 보셨구나 정말. 저희가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영화를 보셔서 그 차가 어떻게 된 것